이기만 씨,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2024년 여름 어느 날 70세 이기만 씨는 30년 지기 친구 김영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에 이기만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사실 이기만 씨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 김영수가 투자한 그 부동산 회사가 사기라는 것을, 사장이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괜한 참견하다가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험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영수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김영수는 평생 모은 돈 2억을 모두 잃었다. 당신이 그때 말해줬다면, 당신이 말해줬다면. 전화를 끊은 후 이기만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다.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이기만 씨는 잠들 수 없었다. 김영수와의 3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여보. 내가 비겁했어. 친구라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으니까. 이기만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착한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분쟁을 피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회사에서의 첫 번째 가면. 1975년 25살의 이기만 씨가 건설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가면 쓰기는 시작되었다. 이 설계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신입사원 시절 선배가 건네준 아파트 설계도를 보던 이기만 씨는 명백한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 기둥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신입이 뭘 안다고? 괜히 나서다가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 아파트는 1년 후 준공되었고 5년 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10년 후에는 보수공사를 해야 했다. 그때마다 이기만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 앞에서의 두 번째 가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중반 큰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예술계열로 가겠다고 했을 때의 일이다. 아들아, 예술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공대로 가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아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감탄했고 그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진심을 숨겼다. 결국 아들은 공대에 진학했지만 4년 내내 우울해했다. 졸업 후에도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했다.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의 세 번째 가면. 동창회에서도 이기만 씨는 항상 무난한 사람이었다. 누구와도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을 보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내가 뭐라고 할 처지가 되냐. 이런 생각들이 항상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45세가 되던 해 이기만 씨는 과장이 되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상급자들이 내린 결정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 부장이 말했다. 이기만 과장, 이번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해야 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이기만 씨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필요한 공사였다. 하지만 또 침묵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다.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한 명의 작업자가 크게 다쳤다. 그 순간 이기만 씨는 자신의 침묵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를 소개했을 때의 일이다. 이기만 씨는 첫 만남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여성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느껴졌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녀는 이미 결혼한 경력이 있었고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기만 씨는 아들이 좋아하니까라며 모른 척했다. 결혼 2년 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부부 갈등이 생겼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아버지, 그때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이기만 씨는 자신의 배려가 실제로는 방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영수와의 일 외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 친구가 사업 파트너를 잘못 선택했을 때 그 파트너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결국 그 친구는 사기를 당했다. 또 다른 친구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괜한 걱정시키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친구는 조기 발견할 수 있었던 병을 늦게 발견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김영수와의 일이 터진 후 이기만 씨는 심각한 자기 성찰에 빠졌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친구라면 듣기 싫은 말도 해주는 사람 아닐까? 내가 그동안 진짜 친구였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 달 후 동창 박철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김하나, 나 요즘 젊은 여자와 만나고 있어. 아내랑은 이미 끝났고 곧 이혼할 거야. 예전 같으면 그래. 잘 됐네라고 적당히 맞장구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철수야, 잠깐. 너 정말 확실해? 그 여자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맞아? 물론이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 철수야, 내가 봤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는 거. 너한테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박철수는 화를 냈다. 야, 이기만. 너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질투하는 거야. 질투가 아니야.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그 후 박철수와는 한 달간 연락이 끊어졌다. 하지만 한 달 후 박철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김하나, 내 말이 맞았어. 그 여자 나 말고도 다른 남자 3명이랑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막내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아이템을 들어보니 명백히 망할 것 같은 아이템이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뭐라 하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들아,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했니? 아버지는 항상 그러세요.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시고.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자료를 보여줄게. 이기만 씨는 며칠 동안 시장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다. 처음에는 화를 냈던 막내 아들도 결국 아버지의 말을 인정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6개월 후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망하는 것을 보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마워했다. 이기만 씨가 사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다. 위층 사람이 새벽에 운동을 해서 아래층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는 말만 반복했고 주민들은 누가 나서서 말하지? 라고만 했다. 예전에 이기만 씨라면 괜히 나섰다가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위층에 올라가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새벽에 운동하시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겠어요. 다른 시간에 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크냐며 발끈했지만 이기만 씨가 녹음해둔 소리를 들려주고 차근차근 설명하니 이해해 주었다. 그 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었고 오히려 그 집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었다. 김영수와의 갈등이 있은 지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김영수가 직접 찾아온 것이다. 김하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그때 말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뭘? 김영수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사실 나도 그 회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하지만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체면 때문에 계속 간 거야. 너가 말해줘도 듣지 않았을 거야. 그럼 왜 나한테 화를? 화풀이였어. 내 잘못인데 너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야. 정말 미안해. 그날 두 친구는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김영수는 말했다. 김하나, 너 요즘 많이 변했다더라. 동창들이 그러던데 예전에는 아무 말 안 하던 내가 요즘은 쓴소리도 하고 그런다면서? 그게 나쁜 건가? 아니야. 오히려 좋아. 진짜 친구 같아. 예전에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몰랐거든.
정직해지기 시작한 후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특히 큰아들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서 말했다. 아버지, 저 그림 다시 그리려고 해요. 그래? 좋지. 예전에 아버지가 공대 가라고 하셨을 때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당시에는 최선의 조언을 해주신 거였죠? 아니야. 아버지가 틀렸어. 큰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걸 응원해줬어야 했는데 현실만 생각해서 말린 거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해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그 후 큰아들은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작은 개인전도 열었다. 그림을 보러 간 이기만 씨는 눈물이 났다. 아들의 재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다. 정직하게 살기 시작한 후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기만 씨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동네 커피숍에서 만난 박 노인은 말했다. 이기만 씨, 당신 같은 분이 참 필요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말했다. 이기만 씨가 계시면 문제 해결이 빨라요. 다른 분들은 불만만 말씀하시는데 이기만 씨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거든요.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기만 씨가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자 다른 가족들도 진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70년 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이기만 씨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기만 씨가 까칠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기만 씨는 개의치 않았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구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실제로 그랬다. 진짜 친구들은 이기만 씨의 변화를 반겼고 가족들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이제 이기만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동창회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때 조용히 바로잡아 주었다. 가족 모임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의견을 표현했다. 이웃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물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기만 씨는 후회하지 않았다. 침묵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하고 나서 겪는 불편함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75세가 된 지금 이기만 씨는 동네에서 솔직한 할아버지로 통한다. 젊은 사람들도 고민이 있으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 할아버지, 이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기만 씨의 조언은 항상 솔직히 말하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솔직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만 씨의 쓴소리를 듣고 화를 내며 돌아서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한다. 이기만 씨는 이제 확신한다. 나이 들어서라도 늦지 않았다. 진짜 나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다. 가면을 벗고 사는 삶은 때로 외롭고 어렵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일시적이고 결국 진짜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된다. 70년을 살아온 이기만 씨의 결론은 간단하다. 정직하게 살아라.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지만 결국 진짜 친구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 지금 이기만 씨 주변에는 많지 않지만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시간이다. 당신도 용기를 내보라. 진짜 나로 살아보라.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글이 당신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